안녕하세요, 캐나다 빵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은행 담당자님이랑 좀 이야기할 것도 있고 서류 이제 서명하고 좀 설명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은행 담당자님 만나러 이제 밴쿠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밴쿠버 다운타운까지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1시간 좀 넘게 걸렸나? 그 정도 걸린 것 같고. A few moments later. 방금 이제 담당자분 만나서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오전 일정 끝났고 밴쿠버에 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이든이를 주말에는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아보츠푸드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I always give away too much. It's like I've got no sense of touch. I'm always pouring out my heart. 제가 최근에 Little by little. 유학원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받았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학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제가 그나마 어학원 다닐 때 한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으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죠. 물론 최근에도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떤 유학원이 이렇더라, 그리고 뭐 이 유학원은 저렇더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은 걸로 뭔가 그 유학원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최근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 유학원이 이렇다는데 정말 좋은 유학원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는 게 많이 없고 저도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 들은 게 다여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유학원을 고를 때 뭐 기준 같은 게 있냐, 혹은 어떤 유학원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은지 뭐 팁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보면은 뭐 좋은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잠깐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유학원을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업체를 직접 이용하고 경험해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정보들 속에서 뭐 정확한 정보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뭐 무조건 정답이고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막 생긴 흔히 말하는 뭐 신생 유학원, 요런 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생긴 유학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유학원들보다 경험적으로나 뭐 인프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아쉬울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그 중에서도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유학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그런 업체를 이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생긴 유학원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학원 업체들 중에서 해외, 그러니까 현지에 지사가 없는 유학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굳이 그런 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캐나다를 간다고 하면 한국에서 이제 유학원 업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준비도 잘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캐나다에 왔는데 막상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현지에 그 지사가 없는 유학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아예 그 시간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사소한 부분도 도움을 받으려면 좀 애를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현지에 지사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유학원을 선정을 하잖아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한 유학원만 연락을 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군데를 좀 알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비교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가 크고 유명한 유학원이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규모가 작은 좀 소규모 유학원이라고 해서 또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규모가 큰 유학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그리고 규모가 작은 유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해서 여기가 무조건 좋고 여기가 무조건 나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후보군을 정해놓고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유학원 찾아보다 보면 프로모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유학원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돈 아끼는 것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현지에 나가서 유학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모션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그 업체를 선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굳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업체를 선택을 하고 그 유학원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게 되더라도 너무 의존하고 그 유학원만 믿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학원이 다 사기를 친다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떤 프로세스를 유학원을 통해서 하더라도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 스스로 직접 확인하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덜기 위해서 돈 주고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남의 일이 아니고 본인 일이잖아요. 본인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스스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나와서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지 못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조건 유학원만 믿고 유학원에 의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학원을 본인이 찾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유학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유학원을 선택해야 되는가는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건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비교도 해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유학원 고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찍을 시간도 없고 뭐 이래저래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몇 가지 업데이트가 곧 있을 예정이어서, 그 시기가 되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께도 이제 그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영상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